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0일 선거까지는 불과 10여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일까요?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권 심판입니다.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에 5번의 집권 시기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2번은 임기 초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진영이 그대로 총선 승리로 이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선거가 그랬고요. 2008년에 있었던 선거가 그랬습니다. 2004년에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1년 후에 치러진 선거인데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풍이 불면서 민주당이 15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차지했죠. 2008년에는 2월 25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그해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대선에서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했기 때문에 2008년에도 그대로 이 범보수 진영이 200석 가까운 의석을 얻으면서 진보 진영이 그야말로 괴멸되는 상황까지 갔었죠. 그런데 다른 3번의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 또는 후반에 진행됐습니다. 임기 중반 또는 후반에 이루어지는 선거는 정권 심판 성격이 워낙 강해지면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여당으로서는 승리하기가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3년 차에 있었던 2016년 선거도 그랬고요. 그런데 임기 3년을 넘어서 5년으로 가는 선거에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특성상 정권 심판 성격을 벗어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임기 중반에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만으로 2년이 돼가죠.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일견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힘을 많이 얻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정권 심판에 앞서서 21대 국회, 그러니까 2020년의 선거를 통해서 180석의 의석을 가졌던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 야당은요, 전반 2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밀워를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우리 야당을 억누르는 시기였죠. 이때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정책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 폭등 못 잡았고요.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위기 못 잡았습니다. 후반 2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을 뒷받침하는 의정활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데만 몰두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할 기회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를 망가뜨려 놓고 그 망가뜨려 놓은 정부에 대한 원죄는 나몰라라 하고 우리 정부만 심판해달라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국정 3년을 이끌려면 우리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는 가져야 하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정권 심판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리 정당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난 집권 2년간의 우리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신다면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초리로 사랑의 매를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못하도록 만들었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당에 대한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다면 민주당에는 지난 21대 국회를 망친 그 죄를 물어서 몽둥이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정 3년이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 정당 이상 또 지난 선거처럼 절대 다수를 가진 정당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은 다음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정권이 되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한 정권을 만들어야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만족할 만한 성적을 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잘하기 위한 연습 과정이었고 앞으로 3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려면 정말로 과반 정당은 아니더라도 일당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당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렵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수를 저희 당에 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후보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권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사랑의 매로 회초리를 쳐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렇게 못되기만을 바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민주당에는 몽둥이로 응징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또 당내 분위기를 종합해 보더라도 혹시나 2020년에 우리가 참패했던 그 정도의 성과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독주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반성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총선까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느냐와 포퓰리즘에 의해서 남미식으로 선진국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현명한 판단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자진 사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 또 의료 대란에 따른 이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4월 10일 총선에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국민의 힘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